만약 여러분의 어머니가 지옥 같은 곳에 홀로 갇혀 계신다면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청년이 천국 같은 대한민국을 떠나 다시 지옥으로 돌아간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상상할 수 없는 22일간의 사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5월 중국 단둥의 한 허름한 여관방에서 25살 청년 민준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압록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3년 전 목숨을 걸고 그곳을 탈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북한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두려움 때문에 탈출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겠다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죽으러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20년을 희생하셨는데 자신은 3년쯤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의 어린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이가 어렸을 때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민준이를 키우셨습니다. 북한에서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때로는 며칠씩 굶으면서도 민준이만큼은 배불리 먹이려 애쓰셨습니다. 민준이가 18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남아있으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 거다. 차라리 남쪽으로 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엄마는 괜찮으니 너만이라도 살아라. 그렇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민준이는 탈북의 길에 올랐습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를 지나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자유의 공기를 처음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어머니 없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민준이는 북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3년은 민준이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민준이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에게 연락해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남쪽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이는 기쁜 마음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 비용으로 필요한 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식비를 아끼고 옷 한 벌 사지 않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0만 원을 모았을 때 민준이는 브로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브로커는 약속했습니다. 한 달 안에 어머니를 중국 국경까지 데려오겠다고 말입니다. 민준이는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는 초조한 마음에 브로커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브로커는 계속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로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경까지 왔다가 두려움에 다시 돌아가셨다는 얘기였습니다. 민준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시겠다던 어머니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민준이는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이는 절망했습니다. 혹시 브로커가 돈만 받아먹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직접 가서 어머니를 만나야겠다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북한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소 3년 이상 감옥에 가야 한다고, 게다가 북한에서 잡히면 간첩으로 몰려 총살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민준이는 중국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여권도 챙기고 핸드폰도 가져갔습니다. 원래 계획은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도착해서 브로커를 만났을 때 상황은 민준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두려워하신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 내가 직접 가서 만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민준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접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압로 강변에 서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저 너머에 어머니가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들어가자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설득하자. 그리고 함께 나오자고 말입니다. 5월 20일 저녁 7시 민준이는 압록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민준이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얕았습니다. 무릎 정도까지만 물이 찼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드디어 북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변에는 높은 제방이 있었고 그 위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방을 기어오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민준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 경비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도망칠까 아니면 올라갈까 하지만 경비병은 이미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경비병은 민준이를 보더니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에서 초코파이와 과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민준이의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만약 여권이 발각되면 민준이는 간첩으로 몰려 즉시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경비병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바닥에서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경비병은 신음소리를 내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민준이는 배낭을 집어들고 제방을 뛰어넘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둠 속을 1시간 반 동안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계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싶었지만 이웃들이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니? 어떻게 온 거니? 민준이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 모시러 왔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민준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운이 빠져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민준이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꿈인가 싶어 꼬집어도 보고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민준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께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 거리 풍경, 지하철, 마트, 냉장고 가득 찬 음식들, 어머니는 신기해하시면서도 믿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다 진짜니? 정말 남쪽이 이렇게 잘 사니? 민준이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엄마, 남쪽은 정말 좋아요. 우리 함께 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두려워하셨습니다. 민준이는 원래 계획대로 이틀만 집에 숨어 있다가 브로커가 데리러 오면 함께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이가 경비병을 제압한 사건이 북한 당국에 보고된 것입니다. 간첩이 침투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국경 지역에 특별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국경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브로커는 민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움직일 수 없다. 3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민준이는 당황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집 근처 산속의 농막에 숨었습니다. 낮에는 농막에서 숨어 지내고 밤에만 집에 내려와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낮에 밥을 날라다 주셨습니다. 민준이는 농막에서 지내는 동안 핸드폰을 켰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로밍이 잡혔습니다. 국경과 가까워서 중국 통신사 신호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2분 이내로만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전파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태양광 보조 배터리로 핸드폰을 충전했습니다. 밤에는 집에 내려가 씻기도 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겪는 불편한 생활이었지만 민준이는 견뎌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언제쯤 나갈 수 있냐고 브로커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6월 5일 드디어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6월 8일에 국경 경비대원을 매수했으니 그날 넘어오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자유를 찾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6월 8일 민준이는 어머니와 함께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민준이는 어머니와 약간 떨어져 걸었습니다. 드디어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경비병 근무 순번이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민준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와 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를 먼저 집에 보내고 자신은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집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보이부가 민준이네 집에 잠복해 있다가 어머니를 덮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잡히셨다. 어떡하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친척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집도 수색하겠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잡힌다. 뒷문으로 나가야 한다. 민준이는 뒷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민준이를 봤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민준이는 뒷집 담을 넘어 산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민준이는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아래쪽에서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유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려가서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성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려가면 우리 둘 다 끝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는 내 아들이 아니다. 탈북병이 불쌍해서 밥을 준 것뿐이다. 어머니는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고 계셨습니다. 민준이에게 오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꼭 구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살아서 나가야 한다. 민준이는 다시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민준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것은 민준이를 아는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이는 그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가 전화를 빌려주셨습니다. 민준이는 친척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풀려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부가 어머니를 조사한 결과 탈북한 아들이 국경까지 왔지만 어머니가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는 어머니의 진술을 믿고 석방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안도하면서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빨리 빼내야 한다. 민준이는 친척에게 김일성 동상 앞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해서 어머니를 시골로 피신시키고 감시가 느슨해지면 탈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올 때와 같은 루트였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공포는 더 컸습니다. 이미 한 번 들켰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제 방에서 바로 강으로 뛰어내릴 수 있고 중국 쪽이 도심이라 빠르게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제 방 위에 섰습니다. 아래는 돌투성이었습니다. 물은 무릎까지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잘못 떨어지면 다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착지할 때 팔이 아팠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재빨리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이는 허리춤에서 비닐에 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지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모아준 돈으로 연길까지 이동했습니다. 22일 만에 북한에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에게 연락해서 어머니를 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경찰이 민준이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민준이는 체포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북한에 있을 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 친구가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국정원에서 5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간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고 간첩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다행히 그때쯤 어머니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국정원은 어머니와 민준이를 교차 검증했고 민준이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는 기소되었지만 재판부는 민준이의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적용 법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준이는 10개월의 미결수 생활을 끝내고 석방되었습니다. 출소하는 날 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가 없는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더 이상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의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청년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에 재입국했다가 22일 만에 탈출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구하러 갔습니다. 3년의 감옥 생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심입니다. 둘째,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는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민준이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넷째,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민준이의 어머니는 자신이 고통받는 한이 있어도 아들만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위부에 잡혔을 때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다섯째,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민준이는 22일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밤에도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깨어 계셨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부모님은 굶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우리는 얼마나 보답하고 있습니까? 민준이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효도는 많습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 보십시오.
안부를 여쭤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시간이 되신다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하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효도가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북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탈북을 꿈꾸지만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미 탈북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정착을 도와야 합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준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서서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모든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자유의 소중함을, 가족의 사랑을,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감동과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오늘 꼭 연락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